안녕하세요. 복지천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의 혜택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또한 어르신들은 실제로 의료비의 비중이 큰데 병원비 절약하는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혜택을 받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혜택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혜택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그동안 어느 영상에서도 없었던 병원비 절약하는 꿀팁도 대방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병원 종사자도 일부만 알고 있는 내용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최근 지자체별로 새롭게 추가되는 혜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거비 지원인데요.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건데요. 해당 제도는 현재 제주시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달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버스비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이번 7월부터 연간 최대 2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의왕시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고 안성시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교통비 무료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며 제주시의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버스요금 감면 제도는 70세 이상부터였지만 이번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심 집수리 사업인데요. 이번 혜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10년 이상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안전손잡이 설치, 안전시설 공사, 단열, 창호, 방수, 주택 성능 개선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7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집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난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99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넷째로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인데요. 인천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로 집부터 병원, 병원에서 집까지 함께 동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혼자서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병원 진료 접수, 수납 등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동행하여 모든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주민센터 또는 구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우 유용하니 꼭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의료비 후불제 제도인데요. 소득 제한 없이 만 65세 이상 누구나 의료비를 후불로 지불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최초로 도입되었는데요. 충청북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고관절, 척추 수술 등 6개 질환을 치료할 때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해줍니다. 평소에 의료비 걱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새롭게 생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원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존부터 시행되고 있는 혜택인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치과 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의료비가 가장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인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틀니와 임플란트를 기존에는 비급여로 비용 부담이 많았는데 이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 누구나 고가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우선 틀리는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 완전 틀리 또는 금속상 부분 틀리 장착자이며 기존 레진상 완전 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 틀니 보유자 포함이며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이며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차상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C는 5%, 만성질환자 EF는 15%, 의료급여 1종 5%, 2종 15%입니다.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적응증은 부분 무치약 환자, 완전 무치약은 제외이며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고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며 급여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공단에서 심사를 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내리면 그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과 종류가 다르니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판정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천사 채널의 개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셋째로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인데요. 요즘 부쩍 치매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약물 치료를 잘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으며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치매약제비 더하기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 지원이며 지원 금액은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상한 본인 납부액의 실비 지원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 접수는 시군구,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넷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21,500원에서 33,500원을 수급 종류별로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은 월 최대 21,500원이며 그 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월 최대 사용액의 35%를 감면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과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번 개별 이동통신사 전용 ARS 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52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적은 생활비에서 상당 부분 핸드폰 요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최초 공개되는 병원비 절약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병원비는 행위별 수가제도로 행위, 치료재료, 약제마다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을 수가라고 하는데 그 수가는 매년 1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 등과 함께 물가 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하여 비급여가 아닌 보험이 되는 각 수가에 반영하는 환산치를 정해서 다음 연도의 수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고 있으며 혹시 올해 하반기에 각종 검사, 진료, 수술 등이 예정되어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안에 하는 것이 병원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병원은 규모에 따라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MRI 검사라도 그 병원 종별 차이에 가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이 가장 비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종종 병원에 오셔서 불평을 하시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간단한 진료와 검사 등은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병원에서는 매년 1월 1일자로 각종 수가 중 비급여 수가도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아신다면 고가의 비급여 약제나 검사들은 가급적 인상 전으로 시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넷째로 국가는 각 지자체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소득 하위 50%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질환 구분은 없으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소득 하위 50%가 아니어도 병원비가 과도한 수준으로 나온다면 개별 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에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설명드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다섯째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병원이 행위별 수가제로 병원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전국 기준 약 289개 병원에서는 심포괄 수가 제도로 병원비를 산출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최종 진단명별로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고 비급여나 정해진 수가 말고는 포괄 금액으로 되어 있어 많은 검사와 약을 소비하더라도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포괄 수가 제도를 운영 중인 병원을 찾아보시면 평균 병원비의 20%에서 30%까지는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준비한 내용은 마쳤고요. 앞으로 복지천사 채널의 영상에는 이렇게 의료비 관련 꿀팁들을 올릴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세요. 이 영상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비를 절약하여 좀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견들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비를 아껴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